얘기가 재밌는 것 같네요. 얘기 글이. 그죠? 그죠? 자, 190쪽 보겠습니다. 원주 진덕수 선생이 직접 줄을 다룬 부분들이죠. 공시왈, 여기서 공시는 공연달이네. 공용달이다. 이직 자량이라고 그랬는데 이의 이는 화이, 직은 정직, 자는 자애, 량은 량신. 그래서 화이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성실한 것이다. 정시왈, 치는 유 심번야요, 심심야요. 깊이 살피는 거죠. 유연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생호목, 새로 생겨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연이라고 합니다. 싹이 막 트는 거.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어린 새끼들 전부 너무 귀엽죠. 이게 다 유연입니다. 선심생즉 과어리욕이요. 선한 마음이 생기면 리욕이 적어지고, 과어리욕 즉 락의니라. 이욕이 적어지면 즐거워진다. 즐거워진다고 할 때는 락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자꾸만 욕심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욕심을 버려야 돼, 자기가. 그걸 못 버리면서 즐겁고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알, 또 말씀하시기를,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정연의 얘기죠. 네. 락 유종출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러 치시며,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예 자외작이라, 얘는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다. 보러 치궁이니라, 그러므로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극기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극기 훈련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예에는 100%다 극기 훈련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알, 비사 입지, 비루하고 사기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위 리욕생이라, 리욕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한다.
흔히 현대인들 지금 문제가 욕심이 생겨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욕심이 생겨나는 거를 막지 않으면서 어느 날 자기가 불행해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욕심이 계속 커져 있으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불행 속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욕심을 털어내는 거를 말이요, 제가 항상 컴퓨터로 비유를 하는데요. 컴퓨터도 쓰면 어떻게 해요? 전부 프로그램 다 끄잖아요. 우리도 마음에서 하루 동안 이리저리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자면서 그걸 다 꺼야 돼요. 근데 안 꺼. 그래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잘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욕심의 덩어리들을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청소해야 돼요. 없을 수는 없죠. 자꾸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걸 자기 전에 정리해서 깨끗한 마음 상태로 잘 때, 그럴 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자고 났는데도 피곤하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사소한 건데 사소하지 않은 거죠, 사실. 예, 부주 보겠습니다. 정자가 하신 말씀을 이 황돈 정민정이 중요한 말씀을 인용했어요. 정자왈 학은 지요 편벽 근리 찾기이라. 편벽은 이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근리, 리는 속을 리라고 그래요. 근리. 그러니까 여기서 리 속이니까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가깝게 찾기, 그거를 자기에게 붙여라. 자꾸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착자가 여기 붙을 착자예요. 채찍질해서, 학문이라는 건 뭐냐? 채찍질해서 근리, 자기 마음속에 가깝게 해서, 그게 마음속에 가깝게 하는 게 자기의 달라붙게 찾게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다, 학문이라는 것은.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편벽 근리 찾기, 6단어로 얘기했는데, 편벽은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근리 찾기예요. 근리 찾기가 뭡니까? 속에 가깝게,
마음속에서 서럽거나 분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지나쳐 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걸 다 풀어줘야 돼. 안 풀어주고 그냥 지나치면은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어요. 이 근리라는 건 마음속에 일어났던 섬세한 것들을 거기에만 몰두해서 저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찾기. 그거를 잘 보통 사람들이 못해요. 자꾸만 그걸 냅두고 마음속에 찌꺼기들을 냅두고 바깥의 일에만 힘쓰는데 자기 내면 청소하는 게 몸에 익히라는 거예요. 찾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그러므로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들을 인용하는데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젊은이 근사. 요거 논어 자장편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이야? 자아가 한 말이에요. 자아가. 박학이 독재하고 젊은이 근사면 인재기중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주 11번에 나오죠.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하게 하면서 젊은이 근사. 절실하게 물어. 뭘 절실하게 묻는, 젊은이라는 게 뭘 절실하게 묻는 걸까요? 자기 마음속에 서러움, 분노, 스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그냥 지나치면 마음속에 쓰레기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젊은한다는 게 그걸 어떻게든 자세하게 물어서 절실하게 물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근사. 가까이 생각한다는 건 이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변하는 일들을 그냥 슥슥 지나치지 않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사. 그러면 인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이. 자기 마음속의 일들을 그냥 묻어두고 휙휙 지나가고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일기를 쓴다든지 회고해서 그 원인이 뭐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가 잘못했네?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젊은이 근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해서 마음속의 찌꺼기들을 해소시키는 거기에 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악기에서 얘기했던 락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논어 자장편에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논어 말을 인용하셨어요. 언충신하고 행독경이면 만백지방이라도 행의언이와 언불충신하고 행불독경이면 수주리나 행오제야 입즉 견기 참어 전야요 제여즉 견기의여 형냐니 부연우 행이라. 요까지. 여기는 위령공 5장에 있는 말. 이건 위령공에 있는 말인데 자장이 물어본 거죠. 자장이
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충신, 독경. 충신. 충이라는 말 글자가 바로 마음속이라는 뜻이죠. 이게 속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뭐예요? 근리, 찾기, 근사. 그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충이라는 거예요. 신은 그 충을 이행한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충신과 독경은 전부 앞에서 얘기했던 근리 찾기, 젊은 근사하는 얘기예요. 젊은 근사가 바로 충신 독경이에요. 충신 독경을 하면 저 오랑캐들이 사는 땅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근데 충신하지 못하고 독경하지 못하면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 고향에서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서면 자기 앞에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수레를 타면 수레 멍에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뭐예요? 근리 찾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리 찾기. 젊은 근사. 그런 연후에 어디든지 이렇게 근리 찾기 하게 되면 자기 내면을 항상 바라보게 되면 어디서든지 행해질 수 있다. 지 자시학이라. 이게 바로 학문이다. 질미자, 자질이 아름다운 사람은 명득지만 밝게 이것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사제, 변, 혼화각, 하야, 그 찌꺼기가 전부 변화해서 여천지 동체요. 천지와 한 채가 된다. 기차는 그 다음은 유장경지양하니, 장엄하고 경건하면서 마음속에 기르는 것을 담지하니 급기지즉 일려라. 지극함에 이르게 되면 하나가 된다. 이게 지금 정자가 전부 마음속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쉬운 것 같이 여겨진다면 분도 있을 거고, 이게 어렵다. 이게 층차가 이거요? 뭐 근리 찾기, 젊은 근사 이거 쉬워요. 급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건 근리 찾기, 젊은 근사 이런 얘기들 잊지 말아야 될 건 인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기 마음속에 스쳐나가는 일들을 그냥 호성소용을 해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찌꺼기들을 그래서 공자가 요 충신 얘기하고 충신이라는 얘기나 근리 찾기나 젊은이 근사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서 있으면 바로 앞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레를 타면 멍에에 의지한 것처럼 항상 마음속에 담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항상 마음속에 담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리 찾기 하는 것을 젊은 근사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지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마음이 엄청나게 센시티브해집니다. 그리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느끼고 보통 사람들이 휙휙 지나쳐 버리는 것도 느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와 총명하다. 나는 뭐 알지도 못했는데 느끼지도 못했는데 저런 걸 느끼고 있어. 굉장히 센시티브한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요 근리 찾기하고 젊은이 근사하고 나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신, 독경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 변벽, 여하오. 채찍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자왈, 차시 낙중원이. 이것은 낙양 쪽의 말입니다. 일처에 설작, 편약이라는 말로 말하기도 합니다. 대저시요 변독향 리거라. 채찍질을 안으로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금이는 오늘날 사람들은 개불시 편독향리하고 내면으로 채찍질을 하지 않고 심도 향해하니 마음이 모두 바깥으로 향해 있어. 흡사 일수선이 마치 하나의 배가 복제 수중이라 물속에서 엎어져 있는 것과 같다. 마음이 바깥을 향하고 있으면은 배가 갈 수가 없죠. 배가 뒤집어진 것과 같으니까. 수식어 판장 전내. 뒤집는 거죠. 뒤집어 야 사득 변덕사
그래야 배가 제대로 서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배는 수 용맹 창렵이니라. 그대들은 용맹하게 힘을 써야 한다. 마음속에 마음의 그 느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쓰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후회스러웠던 일들, 이것들을 쓰다 보면 반성도 하게 되고 회상도 하게 되고 마음속의 짐도 청소하게 되고 오늘 우리 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희들 마음 수양 어떻게 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딸들이 전부 일기를 쓴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일기를 계속 써왔대요. 그래서 일기 쓰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게 자기들 마음을 풀고 저기 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상은 안 하고 그래서 자기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는데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이 요즘 많은 게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 딸들은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그래도 마음의 힘이 장난이 아니야. 그 두 자매들끼리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걔네들도 나름대로 그 마음의 고통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가 봐요. 근데 그거를 일기 쓰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떻게 예?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밖으로 경계의 마음이 쫓아가지 않고 말을 하면 말에 끄덕이지 않으면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그래도 내가 그 말에 끄달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으면은 항상 본래 자리에 있는 거야. 그 말을 따라가면 그거는 헛된 거고 망상이라는 거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항상 그 마음이 본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이게 뭘 할 수가 없잖아. 뭘 복잡해요. 같은 얘기예요. 불교가 상당히 분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분별하는 게 밖으로 쫓아가는 거거든. 내 마음이 분별을 안 하면은 여천지 동체가 되는 거야. 응? 쫓아가게 되면은 분별이 되는 거고,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근데 이제 그거는요, 그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인데
지금 당장 그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예. 얘기할 때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집착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집착하는데 뭐. 여기서 이 방법은 집착하는 생각들, 고민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내면 속에서 그걸 해소하라는 거예요. 근리 찾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근리 찾기가 본래 자리야. 그 본래 자리가 근데 본래 자리를 그냥 본래 자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본래 자리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 속에서 그거 왜 그렇지 하고 자꾸만 물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근리 찾기라는 게 자기한테 자꾸만 그 내면에서 그거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거는 바보짓을 했네. 이런 것들을 자꾸만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무조건 그게 본래 자리가 아니니까 잊어버려라. 그게 아니고 아니 본래 자리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그거는 없어진다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면 그걸 회광반조라고 그러는데 본래 자리에 가는 거를 그 본래 자리에만 있으면은 복잡한 마음은 다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거지. 여기는 그냥 이거를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없애려니까 이게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게 직접 고민을 닥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광반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고민에 닥친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리학은. 근데 네. 그건 가지고는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해소시킬 수가 없다. 그 자리에 가야만이 이게 분별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본래가 해소되는 거지.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성리학에서는 그걸 그런 식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학에서부터 지금 그 방법이 근데 여기서 성리학이라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성증이해라고 그러는데 성자리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성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자리에 떠난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분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해소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지. 성자리에 가야만이 분별이 없어지는 거지. 자, 그 얘기하면 이제 또 한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숙 선생님 말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숙 선생님 말씀. 아니, 글쎄 간단히 설명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